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거래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년 코스피 예상치를 2,3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로 기존 대비해서 10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상승을 또 하반기에는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반도체 섹터가 AI 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좀 더 좋은 실적이 24년도에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을 일주일 앞둔 지금 시점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의 한 주의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연휴 이후 조정 중인 시장, 배당락 회피 매도 물량으로 추정,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준 씨가 금요일 날 그렇게 상승이나 하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반도체 업종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일본 증시가 좀 열렸었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0.2% 정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있을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아침까지는 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좀 조정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배당락으로 한 0.8% 정도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회피 물량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가 좀 됐기 때문에 50억 이상 되는 대주주 물량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양도세 회피 물량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지금 0.9%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약보합선까지는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이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큰손 개미들이 좀 많이 보여 있는 2차 전지 쪽이 좀 약세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좀 낙폭이 좀 큰 편이에요. 오늘 하락 종목을 좀 봤었을 때 역시나 좀 1,000종목 넘는 하락세를 코스닥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 됐었을 때 다시 한번 개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반등해 주게 된다면 이 물량이 확실히 양도세 회피 물량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개파락이 배당락으로 인해서 좀 나올 텐데 이때 좀 빠르게 좀 갭을 좀 메우면서 양봉으로 좀 전환돼 준다면 내년 시장도 양호하게 좀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3거래일만 되잖아요. 화수목 3거래일만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 이후로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크게 좀 시장의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있을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라든지 또 CS2024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좀 잘 체크하셔서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주신다면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 자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도 좀 빨리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들, 좀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모습, 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도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 시장 대비해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뭐 잘 찾아보실 수 있게 또 그런 종목들 찾아서 예, 노란톡방에서 같이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의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좀 지지 구간, 이 코스닥 시장 봤었을 때 제가 분봉상으로 중요하게 좀 봤었던 구간이 지금 845포인트 자리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직전에 뭐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845포인트 자리를 일단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좀 이탈이 된다면, 여기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다음 자리로는 83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45포인트 자리 구간을 지지해 주지, 아마 내일 이제 개파락 뭐 배당 나가기에 의해서 좀 깨질 수 있는데, 뭐 이후에 이제 반등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황적인 면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좀 다시 오전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중요한 지지 라인은 845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를 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2,500선 자리를 뭐 잘 지지해주고 있고 2,600선 뭐 이제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은 반도체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좀 최근에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지금 온디바이스 쪽하고 CXL 이쪽 관련주 테마가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AI 관련해서 최근에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쪽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한번 좀 보신다면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련 이슈들, CES 2024 관련해서 뭐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내년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좀 모아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도 됐을 때 한번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찾아보실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코스피 시장에서 배당락으로 인한 하락이 0.8%가량, 8%가량 하락이 좀 예상된다라고 하지만 갭을 빠르게 메워준다면 내년까지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내년 초에 있을 CES 2024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들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들이 11월부터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DTNCR로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12월 정도 됐었을 때 제가 이제 총선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차별화가 되죠. 그러니까 대장주가 아닌 종목과 대장주인 종목 좀 차별화가 좀 있는 편인데,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우 이정재 씨 관련주 쪽들이 좀 강세를 계속 보였다면, 오늘은 좀 평소 이제 상승 시세만 좀 유지가 됐었던 DTNCR와 DTNC 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인맥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글쎄요,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또 이런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을 좀 끝까지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이 선거 시즌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정시 테마주들을 제가 뭐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즌에 항상 좀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마 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어쨌든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뭐 추천드릴 수는 없고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특징적인 테마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아마 내년 대선은 아마 또 조정은 좀 나올 겁니다. 조정은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눌림시 이제 지지선 자리를 좀 체크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종목들 더 있죠. 뭐 이정재 씨 관련해서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정 씨 그 연인관계 있던 관련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일단 뭐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뭐 지지선 자리가 왔었을 때 눌림목 자리를 좀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주식에 있어서 이게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이런 당선 정치인 관련주로 뭐 엮여서 실제로 수혜를 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예전에는 뭐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뭐 매매를 하셨겠지만 일단 뭐 주식을 좀 몇 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끝이 안 좋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으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걸 좀 보고 있고 일단 뭐 오늘 상한가 시초가부터 상한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DTNC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매도 수익 시마다 지금 매도 의견 드릴 수 있고 혹시나 다른 관련주들도 있어요. 정치인 관련주 쪽에서 다른 정치인 관련주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길게 보시는 관점은 아니고요. 상승 시마다 계속 차익 실현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두고서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로 급락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들 워낙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과 함께 정치 테마주들 리스크 관리 항상 주의하셔라라는 주의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온디바이스 AI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반기 단연 가장 좀 큰 상승을 보였던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반도체와 에이직랜드 두 종목 강세입니다.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지 CXL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뭐 하반기에는 이제 CXL 쪽으로 더 투자하겠다 하이닉스에서 좀 발표가 좀 나왔는데 글쎄요 뭐 이 공정 자체가 간단한 공정은 아니라서 쉽게 그렇게 상용화가 되진 않을 거고 지금 HBM 쪽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좀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하이닉스를 보는 게 아니고요. 관련 쪽 CXL 관련 쪽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쪽 관련 쪽에서는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24에서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기대감, 특히 이제 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죠. 요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 반영을 할지,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기대치에 충족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혁신적인 게 나와준다면은 물론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아직 저는 좀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승도 많이 했어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돼서 뭐 5,000원대부터 상승을 해서 벌써 이제 14,700원까지 14,470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지금 따라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종목이 아니면 더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수익률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또 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바로 또 급등해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역시나 또 높은 자리에서 따라가는 만큼 물론 뭐 10,000원대 이하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이제 10,000원
이상에서 12,000원, 13,000원대에서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시마다 좀 챙겨주시는 전략. 물론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좀 덜하죠. 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엮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좀 봤었을 때는 CXL 정도로도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에이징랜드를 조금 항상 좀 강조해서 좀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일단 ARM하고 TSMC 둘 다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고점 자리 지금 59,200원인데 이 자리를 한번 뚫고 가는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법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이 거래 대금 터졌을 때는 항상 고점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래 대금이 지금 600억 가까이 터졌는데 거의 거래 대금이 한 200억 정도 됐었을 때가 거의 눌림 자리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래 대금을 좀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정고점 자리를 노려보실 수는 있대. 거래 대금이 없을 때, 좀 줄었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반도체 쪽은 물론 온디바이스 쪽이 아니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도 양호합니다. 예, 지금 감산을 통해서 아마 지금 수익률 자체가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이 됐든 온디바이스 쪽이 됐든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좀 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자를 좀 잘 맞추셔야 되는데, 그게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사두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차라리 좀 대형주 쪽을 좀 보신다면 하이닉스 쪽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CS2024 앞두고 나서 또 관련주 쪽이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종목이 한두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수십 종목을 좀 다 알려드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정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찝어서 최소한으로 좀 분류해서 좀 정리 중에 있으니까, 일단은 관련주 쪽 내년에 충분히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레포트에 이런 반도체 업종 없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 충분히 공략할 기회 타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과 호재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종목별로 대응 전략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략주로도 여러 번 다뤄봤던 그런 종목인데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상승 섹터는요, 대동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포스코에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소식 속에 목요일에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시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볼까요? 네,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는 없어요. 농기계 관련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포스코 쪽에 특수 로봇을 납품한다라는 이슈는 이미 9월 달에 한번 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나오면서, 저는 일단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왔나 했는데, 그런 내용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상승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한번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고, 대동기어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금요일 날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이게 좀 갭뜬 음봉이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직전 저점 이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또 8시 방송에서도 강의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좀 올라갔었을 때는 이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분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5,000원짜리 부분인데, 아마 오늘 또 14,000원 자리를 요것도 이제 꽤 상승률이 높아서 상한가를 찍었네요. 상한가를 찍고, 좀 상한가에 닿지 못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아마, 요거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요런 자리들이,
상당히 큰 저항대로 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슈를 봤었을 때 뭐 추가적인 더 내용이 좀 나와줘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는데 아마 이런 자리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또 지지 구간을 10,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지금 많이 높잖아요. 10,000원대 지지 라인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대동 자체에 대해서는 로봇 관련해서 매출이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점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혹시 이제 내년 해서 어떤 농기계 관련 뭐 판매 증가 이런 건 나올 수 있거든요. 미국 쪽에 대한 판매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이슈가 좀 된다면은 뭐 상승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그렇게 매출이 급증하거나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뭐 크게 매출 증가, 농기계 판매에 대해서는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전까지만 생각했었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차라리 이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12,000원대에서 뭐 14,000원대 요 자리 구간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좀 뭐 지지가 안 나오고 10,000원대 자리 이하로 좀 내려와 준다면 요런 자리에서는 갭을 매우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뭐 자주 말씀 좀 드리지만 그냥 대장주가 자꾸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대동과 대동기업, 뭐 오늘 대동금속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지, 두산 로보틱스가 될지, 또 다른 LIG 넥스원이 될지 또 모르겠지만, 일단 뭐 호재 내용을 좀 봤었을 때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 MSCI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번 1월 달쯤에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대동과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다면은 1월 달쯤에는 한번 또 두산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리뷰 종목을 좀 보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글쎄요, 뭐 오늘도 한 3% 정도 좀 하락을 했어요. 일단 저점에서 좀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관점. 내년에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IRA 감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긴 해요. 그래서 물론 뭐 하나솔루션이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강세를 좀 보이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올해 조금 시총 낮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당장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내년을 좀 보고 상반기를 좀 보고 천천히 좀 보실 종목이라, 저점에서 이제 올라온 종목이라서 좀 시간 여유를 두고 보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게,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급등했다가 순간 빠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천천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걸로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종 전문가님의 리뷰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24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 공략 종목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연휴를 보내고 첫 거래일인데요. 이번 주가 23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 좀 빠지죠. 뭐 에코프로 머티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까지 좀 하락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립니다. 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 그 흔들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 0.7%가량 코스닥이 좀 움직임이 나와줘요. 뭐 수급적인 상황으로도 봤을 때도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뭐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약간 좀 고민스러운 게 있긴 합니다. 코스닥 쪽이 특히나 이제 외인 기관 매도가 좀 연이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려스럽긴 한데 코스피 쪽은 그래도 기관들 오늘도 매수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좋은 모습, 지난주부터 12월 내내 12월 초 약간 파는 듯 했지만 다시 매수 들어왔고요. 지난주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도 기관들 2천억 가까운 수급 매수 상승 보여줘요.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이 그림을 갈 거예요. 아마도 내년도 계속 갈 거고요. 시장이 그냥 지금은 그냥 이번 주 내내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조정 흐름은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은 조정이고요. 또 올라가는 시장. 차트 그래프 자체가 잠깐 살펴보자면 코스피 흐름 자체가 우선 볼 때 아마도 연초 기준으로 해서 빠르면 전 이번 주 기대하고 있긴 했었는데 좀 안 될 것 같고 연초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전고점 넘어가면서 2,700 도달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연초부터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흐름 이어갈 거고 그리고 한 1월 한 중순 넘어가면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조정 자체가 큰 조정이 아니라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조정 흐름들, 약간 좀 횡보하는 식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연말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가량 남겨둔 23년도 걱정할 흐름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는 꾸준한 시장 수급과 랠리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 속에 증권사에서도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00에서 2,750포인트로 기존 대비 10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주일 남은 23년도 시장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에서도 짚어주셨지만 걱정할 만한 것이 없는 게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시점인데 또 어떤 부분들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연말이 돼서 조금 그 양도세 부분에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완전 해소가 됐어요. 50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추이, 오늘 같은 추이는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트나 이쪽 관련으로는 50억 이상으로 자산을 불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데요. 그 종목들에만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전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 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나 그다음에 LS 머트 같은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그냥 신용 풀로 땡기거나 미수 쓰셔서 대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 자체가 지금 최근에 자산이 좀 크게 늘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을 조금 소진하는 과정 자체가 오늘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만 참으시면은 다시 1월부터는 연초부터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관련주들이 다시 재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될 날이니까 팔아야겠죠. 네, 오늘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마 연말 끝자락 마지막 거래일부터의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셔야 될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2차 전지 쪽 유지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개인적인 판단을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졌다는 판단이에요. 차트를 벌써 설명드리겠지만 에코프로 150만 원대 갈 때 제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8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9월 달에도 내내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세요. 10월도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11월부터 돌려 세우는 거 보면서 또 하나 바닥 체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대 부근을
지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걸 체크가 됐고 또 하나 작년 4월, 5월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자리가 좀 눈에 살짝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물벽 자체도 굉장히 두꺼워졌고요. 그러면 현 구간대부터의 사실 에코프로 라인들이나 BM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큰 하락은 저는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 해서 2차전지주들 관심이 계속 보셔야 되고요. 내년도에 괜찮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세요. 다만 이제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큰 우려감은 아니지만 우선은 좀 트럼프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될 것 같긴 한데 1월부터 이제 경선 후보들 얘기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트럼프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뭐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좀 싸우고 있긴 하지만은 2등 간 격차가 좀 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입에서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과연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이냐, 부정적이냐. 제가 이제 일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다 포용하고 갈 거다. 그렇지만은 그간 자기를 추종했었던 전통적인 사업군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줄 건데 그래도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뭐 긍정적인 발언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부정적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주들은요 내년 한 해 랠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거의 좀 바닥은 확인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전지주들은 좀 버티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없이 23년도는 보내주고요. 24년도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내년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죠. 미국 대선까지 짚어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2차 전지주들과 신재생 에너지주들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짚어드렸던 소록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6일부터 해서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 랠리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바로 또 점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랠리 중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지난주까지 못 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제는 이 종목을 사는 사람은 제가 감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바보입니다. 네, 사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제가 시가총액이 15분의 1로 쪼그라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상한가 가기 전 종가 기준으로 해서 179억이었습니다. 제가 한 180억 정도로 작아질 것이고 거기에서 상한가를 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1대 14입니다. 그래서 권리락이 오늘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 잠기면서 아침에는 꽤나 많았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상한가 잔량이 한 900억 중반대 가량이 상한가에 사보겠다고 자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머지 내 돈이 사라졌을 거예요. 계좌에서.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를 샀는데 내 계좌에는 700만 원치 정도 약 그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 물량이 이제 상한가를 간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어디 갔어 싶으시겠지만은 그거는 언제 준다고요? 1월 26일 날 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시창을 좀 같이 보실게요. 자, 권리락이 좀 발생을 해서요. 기준가가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1,833원으로 기준가 책정이 좀 됐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요. 그렇죠? 잘 안 보이시면 앞에 TV 화면으로 좀 와보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무상증자 내용에 들어가시 꼭 중요한데요. 다른 게 아니라 보시면요. 자, 우선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7일 내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2거래일 전에 휴일을 제외하고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하셔야지만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 거기서도 방송을 보고 사셨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내 돈 어디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팔까요? 큰일 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그냥 무턱대고 팔지 마시고 좀 잘 계세요, 방에. 자, 1대 14로 딱 진행됐죠? 나와 있는 대로. 내려볼게요. 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상이 1월 26일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1월 26일 뒤에 팔아야 됩니까? 라고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적으신 분이 계시는데 아니죠. 제가 무상증자 방송을 할 때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1월 26일 날 신주 상장을 받아서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지만 우리는요. 공매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권리 공매도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26일 날 파는 게 아니라 권리 공매도 신청을 해서 1월 24일 날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24일. 자, 이것도 휴일이 껴있으면 날짜가 변동이 생기지만 우선은 1월 26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달력상으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 날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1월 24일 날. 그래서 1월 24일 날 MTS 모바일 HTS나 증권사를 통하셔서 권리 공매도 신청을 하신 다음에 파셔야 돼요. 1월 24일 날 파셔야 돼요. 꼭 그때. 자, 요건 이제 신주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안내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래 나가요. 방송 보고 요거 사신 분들은 요 방에 계셔야지만 정보 안 놓칩니다. 그렇겠죠? 네, 들어와 계시면 되고 또 하나 1월부터는 제가 무료 방송을 거의 매일같이 할 거예요. 방송 출연하지 않는 날은 거의 매일같이 할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방송 보시고 수익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게 이제 우선은 내 주식이 들어와 있어. 15분의 1로 쪼그라든 내 돈이 우선은 그만큼의 투자한 돈이 소록스에 투자한 돈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자, 보통 1대 3, 4 이상으로 가게 되면요. 상한가 2번 정도 이상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이거 1대 몇입니까? 네, 14예요. 1대 14면 솔직히 저도 처음 봅니다. 최소한 상한가 3번, 4번, 많게는 5번도 사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시가총액은요. 오늘 보면은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232억입니다. 말씀으로 드릴게요. 232억이에요. 상한가 한 번 가서 232억의 시가총액이 현재 됐습니다. 한 번 또 가도 얼마 안 되고요. 300억 되고요. 300억이 300억이 되겠네요. 또 가고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선 상한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연초에 가서 이제 요거를 상한가 풀릴 때 잘 대응을 해야 돼요.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고민 드실 거야. 상한가가 풀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바로 아래 오픈 채팅을 띄워주셨네요. 들어오셔서 제가 봐드릴 거예요. 물론 전략은 이렇습니다. 상한가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소록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 다 팔아야 돼요. 싹 다 팔아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 상한가가 딱 풀리고 더 이상 못 간다 싶으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소록스를 다 팔아야 돼요. 그때 따라 들어가면은 그거는 끝나요. 큰일 납니다. 싹 다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신주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14주치 물량이. 그거를 1월 26일에 팔면 안 되고 1월 24일 날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너무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계획대로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면 됩니다. 상한가가 풀릴 때까지. 이번 주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풀리면은 제가 또 방송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오늘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올해 무상증자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무상증자에서만큼은 정말 100% 정확도로 그 흐름을 예측을 해드렸었습니다. 소록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해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아프리카 TV 짚어볼 텐데요.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 철수를 하면서 아프리카 TV와 네이버 이 두 기업 간의 어떤 소리 없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아프리카 TV가 좀 더 상승세가 높은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트위치가 이제 그 2월 27일부로 이제 철수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해요. 망 사용료가 너무나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아프리카 TV 쪽이나 그다음에 치지직 네이버 쪽인데요. 그쪽으로 좀 많은 BJ들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BJ 같은 경우 우한굿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뉴스 기사로는 아프리카 TV 쪽에 좀 더 마음이 간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몇 침착맨을 비롯해서는 이미 치지직 쪽에 테스트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아프리카 TV 쪽으로는 그 유저층 자체가 많이 오던 BJ들이 적게 오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수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방향성 자체가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거고요. 원체 조금 유명한 BJ들도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어찌 됐든 결국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BJ분들도 발빠르게 거의 1월이나 2월 안으로는 다 아마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프리카 TV 실적 포인트가 정말 잘 나올 거고 주가가 방향성을 크게 잡을 것 같은데 수급 상황 보시면은 그를 대변하듯이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 특히나 기관들이요 조금씩이나마 조금 매수세를 최근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땡겨주는 게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의 방향성 자체도 살펴보시자면 차트 좀 볼게요. 크게 좀 바닥을 확인했었던 2022년부터 해서 큰 바닥이 나왔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들, 여기 자리.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6만 뭐 3천 원대, 6만 원 초반대가 되는데요. 여기 확인하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점 라인으로 체크가 되는 라인이 이 정도 라인인데요. 이 자리가 한 9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죠.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자리 9만 원 초반대 자리, 전고점 해당하는 자리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던 자리 자체는 우선 돌파하고 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돌파하고 나서 그다음 저 위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저기까지는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볼 때는 9만 원대 이상 가는 거는 우선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내년 뭐 한 중반 초만 보더라도. 그래서 좀 기대를 좀 더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위치 관련한 종목들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미국 대형 제약사인 얀센 바이오테크와 함께 17억 달러 규모의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주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LO,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이전 상장 이런 키워드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짚어드렸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까요, 전문가님? 네, 슬슬 이제 시동을 겁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라인 센싱 아웃이라고 LO 기술 수출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좀 큽니다. 17억 달러 규모고요. 1억 달러를 먼저 수령을 좀 했습니다. 1,300억 가까운 돈이겠죠. 그로 인해 주가가 오늘 튀어 올라가는데 나중에 발생하는 매출 관련한 로열티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주가는요. 항상 그렇지만 이슈가 나가고 나면은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고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2020년 고점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나름의 꽤나 이제 두꺼웠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들 보시면 이게 6만 원대가 거의 이제 고점 뚫고 가는 그런 자리고요. 5만 원대부터 굉장히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6만 5천 원, 7만 원 가는 부분은 가끔씩 한두 번씩 있는 자리로 보이는데
당연히 6만 원 기점으로 해서요. 추이적으로 봤을 때도 매도 욕구가 커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6만 원 이상부터 해가지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는 6만 원 이상으로 출발해가지고 시가가 6만 1,600원 출발했지만 올려치더라도 자연스럽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매물벽들에 맞아떨어지고 심리적 저항선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접으시고 차라리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LO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외에도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추가적인 호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미국 내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서 경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떠오르는 후보가 하나 있는데요. 공화당 측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연히 1등이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추격하고 있는 게 헤일리 후보입니다. 두 후보의 조금 격차가 좀 나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격차를 비교해 봤을 때 헤일리 후보가 조금 더 약간 좀 퍼센테이지가 좀 격차가 더 커지면서 우위에 있어 보이기는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근데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 입지 자체가 격차가 큰 2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을 부통령으로 한번 써볼게라는 이런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선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 판단에는 그 대세는 좀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선 후보 쪽에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자연스럽게 아마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 대통령이 된다면 부통령으로서 입지를 다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어떤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보셔야 될 게 어쩔 수 없이 이 양도세 부분에 몇몇 종목들이 이제 걸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LS 머트 같은 경우가 원체 자금 크신 분들의 놀이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금 자체가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를 조금 흔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 상황 자체는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또 상승을 주는 시장이 나올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을 잠깐 살펴본다면 코스피 쪽으로는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완전 보합권에 끝이 났고요. 오늘도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수급상에서 살펴보자면 재밌는 일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기관들은요. 오늘 상당히 많은 자금을 매수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1,900억대였거든요. 벌써 500억가량 늘리면서요. 2,000 거의 500억가량 기관들의 순매수가 잡혀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수는 안 가고 있잖아요. 종목은 안 가고 있잖아요. 약간은 좀 점프할 준비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은 최근에 11월부터 기관들의 움직임은요. 상당히 많은 수량을 사요. 예를 들어 1조를 사고 1,000억, 2,000억 정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롤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사고 있는데 안 팔고 있거든요. 한번 올려놓고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번 주 말미나 다음 주 초에 아마 지수가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아마 기관들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파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꾸준한 수급과 시장 랠리를 짚어봤고요. 상승 섹터로는 정치 테마주와 온디바이스 AI주, 로봇 관련주를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공화당의 헤일리 돌풍을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